기사 직배송이 전해드릴 두 번째 코너 핫이슈 바로 배송. 오늘 핫바는 김석 사무총장님이 준비하셨네요. 네, 겨울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관한 이야기인데 최근 전남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잇따라 좀 발생하면서 굉장히 좀 농가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들이 좀 처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핫바에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농가 피해도 커지는 반면에 이제 이게 공급 차질 등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소비자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달걀 같은 경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서민들의 부담도 함께 커지는 것이 아닌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요. 전남에서는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도내 가금 농가에 긴급 서문까지 보내서 반드시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오늘 핫바에서는 전라남도 전도현 동물방역과장과 전남의 이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상황, 대비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 20일 용암에서 현재까지네요. 16번째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는데 전남에 현재까지 조류 인플루엔자 상황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지난달 11일 나주 세지면 유경오리 농장에서 최초로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5개 시군에서 8건이 발생된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8일 충북 음성 메추리 농장에서 최초 발생했습니다. 이후에 5개 시도에서 18건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네. 전남 지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네, 발생 지역도 특정된 지어서 가리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는데 겨울철만 되면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가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 전남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는 겁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남은 자연 환경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럼요. 또 전남 갯벌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사항들이 겨울 철새가 서식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매년 전국에서 한 8% 정도가 오는데요. 올해는 2배 이상 든 한 16% 정도가 저희 지역으로 이제 철새가 또 온 상황입니다. 네. 또 하나는 기온이 따뜻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리 사육이 많습니다. 오리를 전국에서 57% 정도 사육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가금 농장에서 확인된 18건의 조류 인플루엔자 가운데서 전남에서 8건이나 이제 발생을 예, 했어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보니까. 방역 당국 지역 농가들도 비상인데 조류 인플루엔자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남도에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실까요? 사전자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는 저희가 감염척을 조기에 색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오리 같은 경우는 발생 농장에 있으면 10kg를 저희가 이렇게 이동 제한으로 묶습니다. 거기에 있는 가금은 5일마다 한 번씩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네. 이게 감염 색출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특히 저희 지역은 나주 영암, 또 무안 장흥이 가장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나가서 시설 점검을 하고 시설이 미흡할 때는 보완될 때까지 이렇게 좀 유예를 하고요. 또 하나는 발생 시에서는 발생 농장에 있는 바이러스를 가장 빨리 사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발생 신고라든지 아까 같이 정기 검사에서 저희가 확인되게 되면 바로 초동 대응팀이라고 해서 발생 농장에 그 가축이라든지 사람이 이동을 못하도록 이렇게 출입 통제 제한을 저희가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조류 인플루엔자가 빠르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가들 방역 수칙 꼼꼼히 지키기 어렵지만 그래도 농가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농가에서는 그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수칙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꼭 농장주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한 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농장이 그것만 봐도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알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농장 중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게 농장에 외부 차량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 특히 꼭 들어올 수 있는 사료 이런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차량만 들어왔는데 그런 차량들도 입구에서 고정수익으로 저희가 U자형으로 소독시설이 농장에는 다 돼 있습니다. 하고 또 고압 분무기로 한 번 더 소독을 하고 또 겨울에는 방역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추워서 움츠려 있고 또 소독약은 얼고 그래서 농장 마당과 축사는 오후 2시에 가장 하루 중 오후 2시 오고 3시 사이가 따뜻하다고 그럽니다. 그때 소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축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전용 방역복이나 장화를 갈아 신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한테 가장 중점적으로 또 하고 있고요. 농식품부하고 저희하고 또 농림축산검역본부하고 이렇게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한 10여 명 내 정도 됩니다만 매일 농장들이 그런 사항들을 하고 있는가 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것도 많이 있지만 행정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장주가 이런 것을 충실히 방역 수칙을 코로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방역 수칙을 지킨다는 이런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확산이 늘면서 농가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유, 참담한 심정이실 겁니다. 특히 발생 농가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11일 15N1형 고병원성 AI로 확인되어 애지중지 키우던 유경오리 37,400수를 모두 매몰 처분했습니다. 살처분 이후에 소독 조치를 완료하고 빈 축사만 바라보고 있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농가가 AI 방역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무조건 AI 발생 농가의 보상금을 20% 감액한답니다. 생계 안정 비용이라는 것이 올 60만 원가량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계 유지나 예상대금, 대출금 이자로도 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10km 안에 이동제한이나 걸려 농가 입식이 6회전 이상 해야 되는데 지금 사육 회전수가 2회전, 3회전 그걸 계산해 가지고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터무니없는 가격을 해주고 있어요. 그거 단가를 정부에서 너무 안 주려고만 하지 말고 농가도 살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 중 하나인 오리 강제로 겨울에 사육을 못하게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일명 강제 사육 제한. 말 그대로 오리가 없으면 AI 발생도 없다는 식으로 이걸 정책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왜? 농가들이 방역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겠다고 아우성인지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되돌아볼 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농가에서는 오리 추다도 못하고 빈 축사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 네. 참 답답하실 거예요. 또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농가의 경제적인 손실까지 입어서 막막한 상황일 텐데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책도 마련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살처분 보상금도 발생하면 일단 농가 기책을 한 20%를 봅니다.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20%를 우선 깎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많게는 4개월 뭐 이렇게 사육을 못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일정 부분 이제 생계 안정 자금이라고 저희가 주는데 최대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이게 그 기준이 평균 가격 외에 6개월분을 좀 주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상당히 기존에 만수를 키게 되면 한 매월 한 1,000만 원 정도 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데 비하면 상당히 좀 부족하고 있죠. 또 발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10km 내로 방역되라 해서 또 새로 사육한 데는 보통 한 2, 3개월이 걸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이제 대비해서 저희가 소득 안정 자금이라고 해서 그것은 피해액에 어느 정도 맞춰서 주기는 합니다. 예. 농가들의 이야기를 좀 더 귀 예, 기울여서 예. 들으시길 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소비자 입장으로 좀 돌아가서 예. 말씀드리면 일단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닭이나 오리가 유통되는 건 아닌지라고 하는 좀 예. 걱정스러움이 있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감염된 닭이나 오리가 됐을 경우에 그걸 먹어도 되는지 뭐 이런 걱정도 예.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먼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시중에서 유통되는 닭과 오리는 안전합니다. 네. 저도 오늘 오면서 오리고기를 먹고 왔습니다. 하여튼, 안전하다 먹어도 된다. 예. 왜 그러냐? 저희가 닭은 한 32일에서 5일 정도 키고 오리는 한 42일 정도 키워서 출하를 합니다. 보통 이 기간 오리 같은 경우는 한 5번 정도 검사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통될 확률이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아주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예, 100도씨에서 그냥 수분만 해도 바로 사멸됩니다. 그래서 더 안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겨울이면 같은 상황이 되풀이가 되고 있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의 성패는요, 농가의 참여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농가는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모두 조금만 더 힘내서 지치고 힘들었던 이 터널을 무사히 벗어났으면 합니다. 전도윤 과장께서도 앞으로 이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에 더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네요. 연말인데 좀 썰렁하다 이런 기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미크론과 델타 바이러스 변이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 새해맞이 행사가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이탈리아, 로마,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축제를 취소를 했고요. 중국은 신정 연휴에 48시간 이내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가 없으면 기차를 못 한대요. 연말 모임을 취소하는 게 우리의 삶이 취소되는 것보다 낫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당부입니다. 연말연시 모임보다는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이네요. 내년에도 따끈한 시사 여러분 안방까지도 직접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